안녕하세요. 해피니스 TV입니다. 이상만 교수님의 해피니스 시리즈 세 번째 책인 행복 명상록을 낭독하겠습니다. 행복 명상록 한 달 읽기 24째 날 데이 24 일상화된 가속에서 벗어나 행복 속도를 찾아라.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천천히 산책을 즐기며 길가에 핀 꽃들을 어루만지는 때이다. 투르게네프. 오늘날 도시생활은 무조건 빨리 뛰라고만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천천히 걸으며 깊이 음미하면 더 큰 만족감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느리게 살자. 느림이란 외부로부터 강요된 속도가 아니라 자신의 속도로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피에르 상송.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고요한 방에 들어가 앉아 휴식할 줄 모르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파스칼. 시대의 흐름에 편승해서 우리 모두는 어쩔 수 없이 질풍노도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우리 모두는 제어장치가 고장난 채 고속 질주를 하고 있는 급행 열차를 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대다수의 현대인은 조급증에 고통당하고 있다. 그들은 늘 급한 일에 쫓겨 서두르며 살아간다. 이러한 습성이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써 우리는 조급증 환자가 되어버렸다. 살인 속도로 내달리는 우리의 삶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우리는 소리만 요란하고 바쁘기만 할 뿐 불행한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속이 아니라 감속이다. 쉼 없이 돌아가는 일정과 과도한 경쟁으로 현대인의 일상의 삶은 호흡곤란 증세를 겪고 있다. 빨리 성공하려는 욕구에 기진맥진 상태에 놓여 있다. 욕망은 채워질수록 눈동이처럼 커져간다. 더 많이 소유하면 더 행복해 있게 되리라 믿도록 자기 체면에 걸린 것이다. 경쟁과 물질 중심의 빨리빨리 생활 양식은 자본주의 사회의 부산물로서 현대인의 심신을 지치게 한다. 행복 속도를 찾은 여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찾아야 한다. 삶에서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며 소유보다는 존재가 중요하며 부피보다는 질량이 중요하다. 자신의 리듬에 맞춰 삶을 음미하며 즐겨라. 오늘날 사람들은 만족을 모르는 욕망에 내돌림으로써 경쟁과 비교에 사로잡혀 있다. 사람들은 부와 명예를 쫓으며 삶을 협여한다. 숨이 막힐 때까지 자만과 기만으로 채운다. 그리하여 그들은 탈진과 가로로 침몰하고 있다. 이제 진정한 삶을 살고 싶은가? 하늘의 새처럼 자유롭고 싶은가? 오늘날 현대인은 많은 것은 가졌지만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삶의 한 부분을 소중하게 음미하지 못하고 앞만 보고 정신없이 내달리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삶의 속도를 늦추고 자신의 리듬에 맞춰 삶을 음미하며 천천히 살자. 인생의 두 번의 기회는 오지 않는다. 인생을 소풍길이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걸으며 주변의 풍경을 감상하고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꽃향기를 맡아보는 것은 어떨까? 우리는 인위적인 리듬을 버리고 자연의 리듬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심신이 더욱 건강해질 것이다. 자연의 리듬에 따라 사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맞게 사는 것이다. 산책은 영감을 주고 오감을 깨우고 삶의 활기를 불어넣는다. 혼자 산책할 때만큼 깊이 생각에 잠기고 내 자신이 온전하게 여겨졌던 적은 없었다. 걷기는 나의 사상에 활기를 불어넣는 어떤 힘이 있다. 루소. 온갖 세속적인 얽힘으로부터
벗어나 산과 들과 숲속을 걷지 못한다면 나는 건강과 영혼을 온전하게 보존하지 못할 것 같다. 헨리 소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와 그의 제자들은 함께 산책하면서 사색하고 이야기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는데 이를 소요학파라고 한다. 소요란 산책을 의미하는 말이다. 자연 속에 걸으면 머리가 활성화된다고 한다. 느긋한 마음으로 들판을 걸어보자. 걸으면 심장박동이 빨라지면서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므로 뇌 혈류량이 증가하고 정체되어 있던 우리의 신체 리듬이 살아나면서 불안 수준은 낮아지고 행복감을 높아진다고 한다. 온몸에 활기가 도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은 심리학자들과 함께 걷기의 치유적인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걷는 것만큼 즉각적으로 우리의 기분을 나아지게 하고 우리의 신체를 활발하게 해주는 활동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과 신체는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다. 때때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힘들고 불안감을 느낀다면 하던 일을 멈추고 밖으로 나가서 걷자. 그러면 몸과 마음속 응어리가 풀리는 놀라운 마력이 발휘될 것이다. 철학자 칸트, 음악가 베토벤, 사상가 루소 등은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매일 산책을 했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 산책은 빼놓을 수 없는 일상이었다. 그들은 산책을 하며 사색과 창조의 시간을 즐겼던 것이다. 야생이 숨쉬는 자연에서 인간의 영혼은 성장하고 영감이 일어난다. 산책이란 자연 속에서 여유를 갖고 천천히 걷는 것이다. 힘이 들어가서가 아니라 기분이 좋아서, 볼거리가 많아서, 그리고 소중한 시간을 조금 더 지속하고 싶어서 풍경 속에서 느리게 걷는 것이다. 산책은 심신이 사색을 통한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천천히 걷는 것이다. 걷는 즐거움을 잃지 말라. 나는 매일 건강을 위해 걸음으로써 모든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또한 벗어나지 못할 어려운 근심을 해본 적이 없었다. 게다가 나는 걸으면서 최고의 생각을 얻을 수 있었다. 쉐렌 키르케고르.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삶을 즐기며 건강을 챙기자. 우리의 행복은 적어도 10분의 9는 오로지 건강에 달려있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 쇼펜하우어.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몸부터 돌봐야 한다. 얘기. 건강은 행복의 토대이다. 오늘날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주변의 하나는 자연을 떠난 삶이다. 햇빛, 공기, 물, 운동은 생명과 건강의 원천이다. 히포크라테스. 자연으로 돌아가자. 자연은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최선의 공간이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무엇인가 흘린 듯 온통 돈과 물질에 사로잡혀 있다. 여기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스트레스는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다.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의 오래된 미래는 라다크 사람들이 문명의 혜택이 없이도 아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히말라야 고원 서부에 자리 잡은 라다크 사람들은 아주 원시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매일 같이 웃고 노래하고 춤을 추며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땅 위에 씨를 뿌릴 때도, 쟁기질을 할 때도, 가축들을 잡아 음식을 만들 때도 쉼 없이 노래를 한다. 모두가 모여서 잔치를 할 때는 너나 없이 정해지지 않은 춤을 춘다. 자연은 안식과 치유의 장소이다. 숲의 고유가 마음의 평화와 안식과 치유를 일어나게 한다. 사람도 자연의 일부이기에 자연의 품에서 원래의 면역력과 치유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잘 알다시피 자본주의 물질 문명은 각종 정신질환을 유발하고 있다.
문명에서 온 질병은 문명이 아닌 오직 자연만이 그 병을 고칠 수 있다. 문명의 해독제는 자연이다. 우리가 자연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자연을 통해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무한한 행복의 세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번잡한 도시 속에서 사람들이 병들기 쉽지만 고요한 숲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이루게 하고 올바른 정신을 지니게 한다. 대지를 의지하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제 발로 걷지 않고 자동차에 의존하면서 건강을 잃어간다. 제 발로 걷는다는 것은 곧 대지에 의지해 그 기운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걸어야 대지에 뿌리를 둔 건전한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대지를 등지고는 온전한 삶을 이룰 수 없다. 수행자. 나만의 비밀스러운 낙원, 무릉도원을 마련하자. 내가 살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 내가 꿈꾸는 사람다운 삶은 어떤 삶인가? 나는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 때 가장 행복할까? 상상만 해도 즐거운 곳, 마음이 그곳에 있기만 해도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열리고 온몸이 새로워지는 곳은 어디인가?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 말고 진짜 내가 좋은 것을 찾아라. 번잡한 일상을 떠나 나만의 무릉도원을 찾아 나서보자. 인간이 무릉도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꿈을 꾸는 것은 꽃들이 태양을 향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한편 무릉도원은 꼭 어느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내 마음에 있는 안식처도 무릉도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요즘 나는 옛사람들이 자연과 가까이하며 조촐하게 살았던 안빈 낙도의 삶을 의미하며 꿈꾸고 있다. 안빈 낙도의 삶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옛 현자는 텀마루에 앉아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며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을 감상하는 조촐한 행복을 누렸다.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나를 비우고 내려놓아야 한다. 욕심과 갈망에서 자유롭고 무욕의 상태에 도달해야 한다. 고대 중국의 시인 도연명처럼 인간 세상의 별천지를 찾아 떠나자. 산 좋고 물 좋고 인심이 좋으니 무릉도원이 따로 없구나. 서로 격려하며 농사일에 힘쓰며 해지면 서로 더불어 돌아와 쉬었다네. 뽕나무와 대나무는 짙은 그늘 들이우고 철 따라 콩과 기장을 심네. 봄에는 누에에서 긴 실을 뽑고 가을에는 수확해도 세금이 없네. 아이들은 마음껏 다니면서 노래 부르고 노인들은 즐거이게 놀러 다니네. 초목이 무성하면 봄이 온 걸 알고 나무가 시들면 바람이 매서움을 아노라. 비록 세월 적은 달력은 없지만 사계절은 저절로 한 해를 이루나니 기쁘고도 즐거움이 많은데 어찌 수고로이 깼을 필요가 있으랴. 도연명의 도와 원기에서. 공중의 새와 들의 꽃처럼 단순하고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야 한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예수 그리스도. 주변의 나무, 풀잎, 꽃, 새, 바람 등 자연과 소통하며 계절의 흐름을 즐겨라. 과거를 뒤로하고 현재를 누리며 새로움을 기대하며 미래를 꿈꾸어라. 걸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를 느껴라. 지금 살아있음을 축복으로 만끽하며 물어라.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잠시 쉬어가자. 작은 여유를 갖자. 주위의 계절의 변화를 느껴보고 지나가는 구름과 새롭게 피어난 꽃들에게도 인사도 건네자. 새소리, 풀잎소리, 물소리도 들어보자. 서두르기만 하는 조급한 사람에겐 소소하지만 소중한 행복이 느껴질 리가 없다. 걸음의 속도를 풍경에 맞추고 느긋하게 산책을 즐기자. 분주하고 바쁜 시간에서 벗어나 여유를 찾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디지털 다이어트이다.
SNS만 끊어도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고 느낄 것이다.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오직 성공할 때만 기쁨을 느낀다는 점이다. 그들은 과정의 중요성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종종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겠다는 조급증 때문에 과정 자체를 즐기지 못한다. 목표를 추구하는 동시에 그 과정을 즐기고 누리는 여유가 있을 때 마음이 즐겁다. 나무는 두 발을 가진 인간들이 왜 저리도 분주하게 돌아다닐까 의아해하면서 자신이 뿌리내린 대지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 인간인 우리는 나무에게서 배울 점이 많은 것 같다. 죽음을 삶의 연속체의 일부로 받아들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 현자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죽음을 삶의 자연적인 리듬의 일부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스토아 철학자. 죽음을 멸시하지 말고 죽음을 기뻐하라. 죽음도 자연이 원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젊고 늙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가 나고 수염이 나고 머리가 세지고 생식활동을 하고 심신이 약해지고 분만하는 행위들과 그 밖의 인생의 계절들이 가져다주는 자연의 다른 과정들은 모두 해체이기에 하는 말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삶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출생과 죽음, 나이듦과 병듦, 기쁨과 슬픔, 인생의 사계절 모두를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삶은 하나의 연속체이다. 삶의 모든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향유하면 평온한 마음으로 죽음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다. 삶 속에 죽음도 있다.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는 우리가 본래 타고난 것들이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닥쳐올 것이다. 그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삶이라는 게 본래 그런 것이다.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행복해질 수 있다. 나만의 속도로 살면 잃어버렸던 나 자신이 보이기 시작한다. 느림. 내게는 그것이 부드럽고 우아하고 배려 깊은 삶의 방식으로 보여진다. 피에르 쌍소. 조급히 서두르거나 뛰지 말자. 느리게 살자. 느리게 산다는 것은 주변에 변화하는 속도보다 나 자신의 내면에 더욱 충실히 한다는 것이다. 느긋하게 인생의 소풍길을 즐기자. 바쁘게 사는 현대인은 계절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철 따라 피는 꽃과 그 꽃이 내뿜는 향기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무엇인가 흘린 듯 돈과 인기만 쫓아 부지런히 달려간다. 재물과 쾌락에 시간과 기운을 다 빼앗겨 막상 자신을 차분히 돌아보며 사색하고 명상할 여유와 즐거움이 없다.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공원 벤치에 앉아 구름이 떠다니는 풍경과 새들이 날아다니는 광경을 감상해보자. 삶의 속도를 줄이고 아리랑 선율처럼 느리고 우아하게 살아보자. 그렇게 살다 보면 행복의 랩소디가 울려 펴질 것이다. 더욱 느리게 세상을 찬찬히 돌아보며 자연을 관조적으로 바라보자. 속도를 늦추면 눈앞의 풍경이 달라 보인다. 아침과 저녁, 날씨의 변화를 관찰해보자. 낮과 밤, 밝음과 어둠이 교차하는 과정을 즐겨보자. 지는 해를 감상해보자.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벅찬 가슴으로 맞이해보자.